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신규 환자가 줄고 있는 것은 커네리컷과 로드아일랜드주 두 곳뿐이라고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36개 주에서는 신규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플로리다는 27일 하루에만 9,585명의 환자가 나왔는데요. 지난 4월 초 뉴욕이 정점을 쳤을 때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조지아주는 어제 2,225명의 확진자가 보고돼 또 한 번 기록을 세웠습니다. 6일 연속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FDA 국장 스콧 고클립은 CBS에 출연해 미국에서 1일 사망자가 다시 증가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톰 프리든 전 CDC 국장은 팍스 뉴스에서 남부 지역에서 환자가 증가한 것은 너무 일찍 경제를 재개한 결과라며 앞으로 몇 주간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리든 전 국장은 사망자 증가는 감염자 증가보다 약 한 달 늦게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앨릭스 에이자 연방보건부 장관도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최근 두 달 새 최저점에 있지만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12만 5,7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CNN에 출연해 최근 신규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다며 우리가 행동하고 코로나19를 통제할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검사 확대, 감염자 접촉자 추적, 병원 수용 능력,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 비축분, 치료법과 잠재적 백신 개발의 진전 등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할 준비가 과거에 비해 더 잘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는 것은 정부가 지침으로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제 재개가 너무 일찍 추진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이자 장관은 만약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개인 위생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질병의 확산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와 조지아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6회 무료 법률 세미나가 어제 성공적으로 유튜브에서 생중계됐습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던 이날 세미나에는 구민정 변호사가 사업주 보험이 담보하는 코로나와 약탈로 인한 영업손해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운용 변호사가 코로나 관련 정부 혜택 받아도 되는가를 주제로 최근 경기 부양 지원이 이민법에 준 영향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서 예외 조항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조이스 구 회계사는 EIDL과 PPP의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 소개했고 웨슬리 윤 회계사는 실업수당과 관련한 최신 정보와 중요 포인트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 내용은 유튜브의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텍사스주 달라스의 제1침례교회에서는 100명이 넘는 성가대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노래했습니다. Celebrate Freedom Rally라는 제목의 이날 행사에는 2,000여 명이 모였는데요. 주최 측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중 절반가량만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사장에 나왔습니다만 자신의 연설 시간이 되자 강단에 올라가면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팬데믹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시점에서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연일 나오는 곳 중 하나인 텍사스에서 마치 보란듯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내 공간에 수천 명이 모여 집회하는 이날 행사 모습은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이 행사가 있기 이틀 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술집과 일부 야외 유락시설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90세 생일을 앞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고향인 아르헨티나에 가고 싶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항공편이 끊기자 포르투갈에서 9m짜리 작은 보트 하나로 무려 85일간 혼자 대서양을 건넌 아들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호안 마누엘 바에스테로의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18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며 경험을 쌓았다는 바이에스테로는 입항을 거부당해 음식과 연료를 채우지 못하는 위기를 넘겨야 했고 고독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브라질 중부 비토리아에서 험한 파도로 보트가 파손됐고 브라질에서 10일간 보트를 수리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도착한 바에스테로는 그나마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72시간이 지나서야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항해가 예상보다 길어져 아버지 생일은 놓쳤지만 뉴욕타임스는 바이에스테로가 파더스데이를 부친과 함께 보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보건부가 5명 이상 가족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는다며 주의를 촉구했는데요. 한 가족 모임에선 타도시에서 돌아온 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모르고 접촉한 부모를 포함해 가족 16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중 아버지는 악수만 했을 뿐인데도 감염돼 결국 숨졌다고 보건부가 발표했습니다. 보건부는 또 다른 가족 모임에서 확진자 1명이 21명을 전염시킨 사례가 있다면서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우디는 발병 초기 외국인 이주 근로자 집단에서 주로 감염자가 나왔지만 점차 사우디인 지역사회 내부의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주간 사우디의 1일 신규 확진자는 3,000에서 4,000명대로 중동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의 주요 자동차 업계 8개사가 29일 발표한 5월 국내 생산 대수는 총 28만 7,502대로 작년 동기 대비 61.8% 급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3월 7.7%, 4월 46.7% 감소한 것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해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생산량을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HK는 8개사가 지난달 국내외에서 생산한 자동차 대수도 총 91만 6,700여 대로 작년 동기 대비 61%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요타는 5월 국내외 자동차 생산 대수가 36만 5,909대로 전년 동기 대비 54.4% 줄었다고 발표했는데요. 2004년 이후 최대 감소율로 기록됐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부산지검이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고 건물주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동안 부산 지역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완월동과 과부촌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단순히 성매매 업주만 처벌할 경우 다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 알선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는 강경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가압류 조치이지만 추후 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이란 점이 확정 판결되면 국가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수사 결과 이들 2개 지역에서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부동산은 7건으로 시가총액은 40억 원에 이릅니다. 케이블 TV 대신 이동통신사의 IPTV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유료방송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LG 헬로비전과 티브로드 매각을 시작으로 딜라이브와 현대 HCN, CNB까지 주요 케이블 TV 업체가 모두 매물로 인수합병 시장에 나왔고 여기에다 이들 케이블 TV 업체가 운영하는 방송 채널 사업자까지 매각 대열에 합류하면서 합종 연행 결과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판이 완전히 새로 짜일 전망입니다. 업계는 방송 채널 사업자 매각 시도는 꾸준히 있을 것이지만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사들은 컨텐츠 유통에 특화된 MPP보다 컨텐츠 경쟁력이 강한 업체와의 제휴를 원하기 때문에 거래 성사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 이어 사찰에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나오면서 종교시설을 둘러싼 집단 감염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대형교회인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 수원의 중앙침례교회의 경우 4명의 추가 감염자가 더 나오면서 확진자 수는 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 안양시의 주영광교회도 누적 감염자 수가 22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교회를 넘어 사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광주광역시 동구의 광륵사에서는 주지승려, 신도 등 1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함께했던 법회와 면담 등을 통해 코로나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